여기 들어있는 게 시아나수소입니다. 청산가리. 그거 만지면 비실대로 갈 수도 있어요. 당신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었으니까. 사실상 밖에서 죽어라 라는 거였죠. 근데 이 무서운 질환이 확 줄어. 왜 그랬을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네. 오늘 영상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됐어요. 유네스코. 근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청주에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청주에 있는 게 직지심체 요절이 청주에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청주의 자랑이고. 군의관때도 얘기하고 막. 왜냐면 군의관 끝날 때 청주에 사시는 선배님들이 직지심체 요절 모형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뭐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뭐 북카페도 있고 뭐 전시실도 있어요. 근처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들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학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에 지원을 그러게. 받고, 네. 사실 유네스코는 정말 세계 유수의 기관인데, 그러게요. 오늘을 들여다볼 질환은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서 천형의 증거, 신이 내린 벌로 여겨진 질환입니다. 성경이나 이런 거 읽어봤으면 바로 알아요. 혹시 뭐죠? 한센병. 맞아, 한센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나병, 비하하는 말로 뭐 문둥이 병이다. 맞아, 문둥병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예. 사실은 나병이라는 게 공식 명이긴 해요. 왜냐면 그래요? 이게 나균이 일으키는 병이라서. 근데 나병이라는 그 이름에 이미 너무 많은 편견과 멸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이 병원군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이분이 이제 연구를 진행한 곳이 베르겐에 있는 나병원인데, 네. 거기 이제 그분의 연구 기록을 베르겐 기록관에 베르겐 나병 기록물이라고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이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럴만한 게 보면은 거기에 역학, 미생물학, 병리학, 임상연구, 예방의학, 통제 이런 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나병 자체를 넘어서 보호간호 개념도 있고, 영양이나 뭐 생활 여건, 그다음에 빈곤, 보건 정책이잖아요.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친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말 의학의 역사에서도 엄청 중요한. 엄청 중요한 그러네요. 거예요. 이게 하고 나서 한센병이 이런 균에 의해서 되는 된 거구나, 거구나. 신의 형별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나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사회적 폭력이 종식되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세계 기록유산이 된 거는 당연한 일이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학술적인 이름으로는 나병이 아직도 맞습니다. 맞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세계 각지에서 편견과 차별의 의미로 쓰여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제 한센병을 진단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 일으킬 수 있는 증상 혹시 기억나요? 정신과라서 잘 뭔가 모르겠죠. 얼굴의 변형 뭐 이 정도. 그래, 맞아요. 예, 그 정도가 기억이 네, 나네요. 이게 레오니 페이시스, 그래서 이제 얼굴에 막 감염이랑 변형이 일어나서 사자 얼굴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건데, 파제병이나 아밀로이도시스와 같은 다른 질환들도 이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족보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거고,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은 피부의 반점입니다. 피부의 반점. 성형 같은 데 봐도 이제 피부에 막 반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다른 부위와 색깔이 다른 반점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피부 질환이 사실 두드러기 생기거나 반점 생기면 다 다른 부위랑 다르잖아 라고 그쵸.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이 하나 있어요. 감각 상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누가 이 반점을 만져도 알 수가 없고 온도도 몰라요. 왜냐면 나균이 말초신경계를 침범해가지고 그 신경을 죽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통증이 없는 건 아니고 초기에는 오히려 여기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감각신경 손상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에 뭐 칼로 베이거나 한 것도 아닌데 착각으로 인한 아주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감각이 사라지면은 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럼 여기가 화상을 다 입고 손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손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서 신체가 변형이 됩니다. 손끝, 발끝 이런 곳이 이제 먼저 시작이 돼서 변형이 되고,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끝, 그다음에 눈썹, 안구도 직접 들어오면 이제 시력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형을 변화시키는 질환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 문명에서 천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낙인 같은. 뭐 매독 같은 경우도 그러긴 했는데 초기에 그런 매독은 환자를 빨리 죽여요. 근데 이 한센병을 일으키는 레프로시균은 결핵균과 같은 산성균이거든요. 결핵균이라고 그러면은 혈액배양할 때 되게 늦게 진짜 늦게 자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검사하면은 결핵은 막 몇 주 기다려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의 세균은 빠르면 20분, 늦어도 1시간에서 3시간이면 분열을 합니다. 근데 결핵균은 보통 16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레프로시균은 그거보다 더 느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환자가 이 질환에 걸려도 딱히 내가 치료를 안 받아도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는 뇌형이 변화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는 거죠. 지금이야 그런 분을 보면은 아 저분이 아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고대, 중세, 심지어 상업화 이후에도 20세기 초까지도 이 질환은 신의 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빠삐용. 부모님이 아, 정말 보셨어요? 명작이라고. 기억이 나나요? 바퀴벌레 잡아. 아, 충격적인 것만 사람 원래 그런 것만 기억하지. 이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앙리 샤리에르가 쓴 동명의 소설인 빠삐용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주인공이 악명 높은 감옥에서 탈옥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우두머리에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가거든요. 거기 옮을까봐. 근데 빠삐용이 그 우두머리가 피던 담배를 딱 받아 피워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감동합니다.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지 않는데? 라고 해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도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이 질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네. 이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까? 일단은 이 질환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결핵의 역사에서 제가 결핵균이 뭐 거의 1억 년 이상 됐다, 오래된 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이 레프로시균도 엄청나게 오래된 균입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한 3,600만 년 전쯤에 지금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균이 등장했을 거다. 3,600만이면 아예 문명사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문명사회가 뭐야? 인류사와 이제 함께 분석을 해보면 인류의 등장과 함께 이제 지금의 형태의 균은 이미 등장했다. 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500년 전 부대륙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천연두만 가져간 게 아니고 한센병도 가져갔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한센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어디일까요? 이집트 아니면 인도? 이집트는 아니고 이번엔 그럼 인도인가요? 역시. 기원전 1400년 전쯤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베다. 힌두교 경전인데 베다가 사실 4대 베다예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냥 베다라고만 돼 있어서 여기서도 그냥 베다라고 베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헌에 크슈타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현재 인도에서도 한센병을 가르치는 용어거든요. 고대에는 특별한 진단법은 없었으니까 건선이 심하거나 여드름이 심한 사람을 급성기에 이거 쿠슈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록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계속 남거나 손발이 탈락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사람은 진짜 쿠슈타다. 구슈타다. 여러 가지 오인되는 질환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게 한센병을 가리키는 단어였을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한 기록은 인도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슈스르타 상히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이제 한센병의 근거가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요. 손가락이 떨어지거나 코가 꺼지거나 이런 식으로 오래 진행한 한센병 환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네팔의 우와. 세계 기록 유산으로 2013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자료잖아요, 이거는. 원문을 박물관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만지면 그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당연히 치료도 했죠. 투바르카 오일이라는 걸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아마 차우 무구라 지금도 있는 오일인데 요거를 사용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게 시아나수소입니다. 청산가리. 약독화해서 썼겠죠? 물에 희석을 했겠지. 그치. 설마 이거를 막 조금만 먹어도 죽는 건데 그렇게 극독이니까 아마 피부에 있는 균을 죽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왠지 그 오일 같은 걸 써야겠다 이 생각 했을 것 같아. 끈적한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로마 오일 같은 걸 하지 그걸 또 청산가리 오일을 또 아마 많은 죽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집트에도 기록이 있죠. 얼마 차이 안 나요. 기원전 1200년 전쯤에 200년 차이로 이집트가 졌어요. 우체두라는 이름으로 파피루스에 써 있습니다. 우체두. 한센병이. 아예 이게 어디서 넘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집트엔 없었던 질환으로 여겨지는데 수단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 사이에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수단 해역 너머에 이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진짜로 기원전 1300년, 14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항아리에 한센병 환자의 얼굴이 보이는 조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는데 그러게. 또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때도 불길하게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당연히 불길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에 걸린 사람의 얼굴을 굳이 술잔이나 이런 데다가 새겨놨을까? 그래서 이건 아마 제대로 된 얼굴 조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사타가 이제 한센병에 대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양반도 이제 청산가리로 치료를 했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시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나를 유추를 해보려면 상당히 오래된 기록인 성경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언제 다 쓰여졌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긴 합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됐다, 400년 전에 됐다라고 하는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기원전 400년이에요.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약간 구전을 또 정리한 네, 거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걸 한 거니까 사실 훨씬 오래전의 얘기들이죠. 어떻게 오래된 보면. 얘기겠죠. 예. 성경에서는 히브리 단어인 자라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건 그냥 낙인이에요, 낙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묘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라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그냥 나열하는 율법이, 거예요. 자라하트가 의심이 되면 일단 제사장한테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보고 두고 볼 것도 없다, 넌 자라하트가 맞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오진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합니다. 7일간 격리를 해. 그리고 다시 봐요. 이 사람이 급성 두드러기나 뭐 다른 질환이 있으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너는 자라하트가 맞다, 너는 부정하다. 그러면 이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친 다음에 마하네단 밖, 그 사람이 원래 속했던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유목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마하네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밖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나 아픈데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추방된 후 완치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었으니까 사실상 밖에서 죽어라 라는 거였죠. 유대교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게 한센병이 인도에서 이집트로 번진 후에 기원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군대라는 관대하다. 이 양반이 이제 그리스에 침공하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페르시아의 한센병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글을 쓴 거지, 헤로도토스가.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은 태양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고 추방이 됐다고 해요. 페르시아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병이 넘어왔으니까 그리스에서도 아마도 천벌이라고 여겼겠지. 그래서 사실 모든 병을 관찰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록을 남겼던 히포크라테스가 한센병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데다가 생기면 추방을 하니까 의사들이 볼 기회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의 모든 의사가 기록을 안 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레타이오스라는 의사가 썼는데 이 사람은 카파도키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죠. 터키. 그 당시에도 터키가 워낙 잘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 통풍의 역사에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한센병에 대한 증상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했고 치료법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면은 치료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삼엽초 같은 일반적인 허브부터 귀한 것들, 코끼리 이빨, 독사의 살, 그다음에 사자나 표범이나 곰의 지방,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해오라 그러면 보통 죽었을 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의 가업 같은 느낌. 약간 해오면 솔직히 인정이다. 안 고쳐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거 5개 구하면 사실 영웅이지 이미. 병자가 아니잖아 사실. 거기다가 뭐 암모니아 향수 같은 거 쓰고 이걸로 안 되면 불과 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있는데 불은 지진다는 거고 철은 사열한다는 거니까 치료가 되지는 않았겠죠. 전혀 뭐 그랬을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넘어와서 로마로 오면 로마에 맨날 나오시는 분 갈렌 양반은 이제 납을 녹여서 패치를 발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효과는 없었겠죠. 근데 다행한 거는 이 한센병이 감염력이 되게 약해요. 환자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되는데 이걸 가속화시킨 게 중세 유럽 10세기 이후에 벌어진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지배받던 문명이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신에게 죄지은 사람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다 번졌지만 그런 거 생각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걸렸어? 넌 추방이거나 혹은 격리야 라고 해서 라자르 하우스라는 곳에 평생토록 살게 했는데 당시 문명에서는 그냥 여기 간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거다 라고 봐가지고 미리 장례식을 해줬어요.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센병에 대해서 본 진단법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센병이 아니에요. 나는 건선이거나 다른 질환이야. 근데 오진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추방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라자르 하우스에 가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열악하고 한센병 환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완이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 밀접 접촉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질환이 14세기를 거치면서 또 대항해 시대 이후로 확 줄어. 왜 그랬을까? 변이가 생겼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신대륙에 전파시키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신대륙에선 계속 늘어나는데 유럽 인구가 흑사병으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접촉할 일이 많이 줄고 라자르 하우스 같은 경우가 안 그래도 위생이 안 좋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물벼룩이 퍼뜨리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센병의 유병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신대륙에서 매독이 넘어오죠. 근데 이 매독은 어마어마하게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것도 외모를 처음에는 변형시키거든요.
있거든요. 머리도 빠지고 코도 하고. 그런데 이건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 그래서 매독이 그런 식으로 번지다 보니까 한센병은 줄어요. 그리고 중세 유럽이 대항해 시대 이후로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이런 거 막 엄청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센병도 있긴 한데 다른 병들이 너무 있으니까 약간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운 거야. 그 다른 병은 빨리빨리 사람들이 사망하니까 툭 죽어나가니까 이게 뭐 한세는 천천히 자라니까 천천히 자라잖아요. 거기에다가 19세기, 20세기쯤 되면은 결핵이 유행을 하는데 결핵이 이제 백사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결핵이 한센병이랑 친척벌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일부 교차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만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돼. 그리고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편견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닥터 한센인데 1874년에 드디어 레프로시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지금까지 니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의 벌,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전염병처럼 그냥 병원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균 생겼으니까 치료해야지. 치료법이 나오는데 1960년에 다프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이름 되게 익숙하죠. 그쵸. 결핵약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비슷한 균이라서 이런 치료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한센균은 불치병의 지위가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환자가 남아있긴 한데 신규로 등록된 환자가 진짜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멸이 될 거다 기대를 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2001년 등재된 베르겐 나병 기록물을 통해서 한센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더보기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유네스코가 유적지, 성 이런 것만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이런 기록물이 있더라고요. 기록물도 등재됐다는 게 좀 새롭고 신기해요. 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네팔 관계자분 계시면은 슈즈르타 협찬 주시면 네팔 갈 거예요? 네팔 갈 수 있죠. 간 김에 히말라야도 한번 스트레킹 한번 하고 오세요. 거기서 이제 고산병의 역사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모르면서 얼마나 좋아. 이상한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